U로 나누어서 역을 이렇게 나눌 때 제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은 이 혼돈하고 태극을 같은 것으로 볼 거냐 말 거냐. 태역에서부터 쭉 와서 혼돈, 태극에서부터 천지 이렇게 볼 때 저 태극과 혼돈을 같은 그룹 봐야 하는가 말아요. 만약 같은 그룹 볼 수 있다면 이게 어쨌든 혼, 위, 일의 상태가 혼돈이니까 그러면 태극과 같은 것으로 보면 이게 1이 되겠죠. 태극은 1이 되고 이건 2가 될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렇게 보면 마치 노자의 도생 1에서 1생 2가 되고 3생 만물이 되는 이 구조를 적용하면 이렇게 보는 관점이 성립하는데 이렇게 보는 게 타당한가? 그럼 혼돈이라는 것을 유라고 봐야 돼, 무라고 봐야 돼? 뒤섞여 있어서 하나가 있는 거. 섞여 있다는 건 있다는 거잖아. 이것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은 이 존재론적인 게 아니라 네. 감각기관이나 인식기관에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느냐를 가지고 유와 무를 보는 것 같아요. 너무 혼탁하게 섞여 있어서 구별도 안 되고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혼돈 상태를 기, 형, 질이 구 받쳐져 있는데 미리 그랬어요. 떨어지지 않았네요. 받쳐져 있는데 떨어지지 않아서 이게 뒤섞여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걸 갖다가 어쨌든 혼돈을 태극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혼돈을 태극이라고 생각하면 유가적 사유 안에서 태극으로부터 음양이 나오고 뭐 쭉 가는 사유 있잖아요. 우주 발생적 사유. 그 사유를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음양이나 뭐 오행이나 화생 만물로 가는 사유로 보자면 이 혼돈하고 태극의 성격이 뭐가 돼야 돼요? 리예요, 피예요? 기계죠. 그럴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갈래를 지어서 정리하고 풀어야 할 내용이 상당히 많은 곳이죠. 이 부분이. 그래서 이 내용들을 쉽게 생각하면 왜 육아에서 태극으로부터 음양으로부터 오행, 오행으로부터 만물, 화생 만물로 이런 사유를 전개할 수 있었을까라는 것을 흔히들은 노자도가나 노자의 사유를 가져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두 가지 이유겠죠. 노자에서 가져올 수도 있고 한대 역학의 이 사유를 가져올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근데 대부분 노자에서 가져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한대 역학을 읽지 않았으니까 노자의 도생 1, 1생 2, 2생 3만 아니까 노자의 사유를 가져온 거야 라고 주로 말할 테지만 두 가지가 다 있는 것으로 봐야겠죠. 이 자체가 도가적 사유를 가져온 거니까 여기가 가져온 거니까. 자, 그 정도 얘기해놓고 다음 9페이지를 가지고 얘기해보죠. 자, 그래서 이와 무의 구조를 여기 근본 착대에서는 사례와 같이 정리하고 있는데 역, 기어, 무, 종, 무, 이비유, 유리, 약형, 형거고, 변이, 상, 상이, 후, 수 그랬네요. 역은 무에서 기 시작하고 일어나요. 무로부터 유로 들어가요. 그래서 이치가 있게 되면 형체가 뭐 이게 제가 보기엔 저로 봐야 되는데 약으로 써놨어. 형체가 있는 것 같아요.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형체가 변화하는데 이러면 상 모양이 생겨요. 상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수가 있어요 라고 하는 문장이 나오고, 그 밑에 문장을 보면 태역 변교민 불건 태초 이후 유태시 태시 이후 유태소 유형 시어 불형 유법 시어 불법 그랬네요. 태역은 바뀌어가면서 백성들을 가르치기를 게을리하지 않아요. 태초가 있은 이후에 태시가 있고 태시가 있은 이후에 태소가 있어요. 그래서 형체가 있는 것은 불형, 형체가 아닌 것에서 시작하고, 법이 있는 것은 불법, 법이 아닌 것에서 시작해요. 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럼 이제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역이라는 것은 무에서 시작한다 라고 얘기했고, 무로부터 유로 들어간다. 그 안에 이제 형체가, 이치가 있게 되면 형이 나타나게 되고, 형이 있다가 변화에 이르면 상이 되고 상수가 되고, 그러면 유에서 무로 가는 이것이 유로 가는 이 과정을 구체적으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유의 상태에서 형이 나타나죠. 형이 나타났고, 형의 상태에서 상이 나타났고, 상의 상태 이후에 수가 나타났어요. 얘기하죠. 그러면 형상수, 유로부터 형상수이죠. 그럼 이걸 이렇게 해볼까요? 형, 상, 수 이렇게 간다. 그러면 이 자리를 갖다가 태극을 집어넣는 거예요. 태극을 리라고 유과식으로 해석하면 리, 기, 상, 수. 이게 지금 이렇게 우주 발성론을 역학하고 결합해서 설명하는 사람이 정의천이잖아요. 정의천이 태극으로부터 쭉 만물이 형성되는 것을, 태극이 리니까 리가 있고, 음양이 결합한 것은 기니까 기가 있고, 기 다음에 상이 나타나고 상 다음에 수가 나타난다. 이 구조, 하이어르키 구조를 정의천이 만들어낸단 말이죠. 그러니까 가장 큰 문제는 지금 역을 가지고 이렇게 흘러가는 안에 이 유의 상태, 무에서 유의 상태로 들어간 이것을 혼돈으로 볼 것인지 태극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문제는, 이거를 만약 혼돈으로 보고 기로 봐버리면 도가적 사유가 될 것이고, 이걸 혼돈으로 보고 태극을 보고 리로 봐버리면 유가적 사유가 나타나겠죠. 이게 이제 분기점이에요. 이게 도가하고 유가의 우주 발생론의 분기점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계속 갈래를 나누어서 따져봐야 할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지금까지 무에서 유로 가는 이 역학 자체, 역의 발전이 태극의 단계에 오고 천지가 되고 쭉 이렇게 흘러간다면, 이 구조를 말하려면 전제가 필요해요. 역은 기라는 전제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 찾아보면 맹의 역학에서 역본어기라는 문장이 나오죠. 역은 기에 근본합니다 라고 맹의가 명제를 제시했는데, 이로부터 맹의 이후 경방으로 이어지는 근문역학 계기설이 발전되죠. 근문역학 계기설은 기의 소식을 괴상으로 표현했고, 그런데 근문역학은 추역의 범위 안에서 계기설을 주장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계기설을 통해서 천도를 살피고 인사를 밝히는 것이 그 목적이었어요. 따라서
한대 계기설은 천인 가몽설을 기초해요. 그런데 서한시기를 지나 서한 말기에 이르면 역위라는 종류의 책들이 쭉 나타나면서 천도의 근거가 뭐냐, 천도의 근거는 어떻게 삼아야 하는가 라는 질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천도의 배후에다가 태역이라는 개념을 갖다 놓죠. 그래서 천도의 배후에는 태역이 있다. 그렇게 태역을 말해놓고 이 태역을 가지고 일반 주역을 가지고 태역하고 주역을 결합시키려니까 역에 대한 새로운 정의가 필요한 것이죠. 그러면 주역과 같이 천지 이 만물이 있는 것을 설명하는 이 역학체계와 이 주역의 근거를 설명하는 역학체계로서의 태역이 두 가지가 청미, 범주가 다른 것이 되어버렸으니까 역을 어떻게 새롭게 정의해야 할 문제가 발생하겠죠. 그래서 역은 변역, 불역이 그것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세 가지 역을 덕이나 기이나 위라는 성질로 구분해요. 그래서 이러한 구분은 천도의 근거, 천지의 구조, 천지 만물의 변화 이것들을 하나하나 설명하기 위해서 역에 대한 정의를 쪼갠 거죠. 세 가지로.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공자왈 역자 역야 변역냐 불역냐. 1번 역자 이언 기덕야 통정무문 장신문회 광명사통 효역 입절 천지 람명 일월성진 포설 팔배착서 율력 조열 오위 숭례 등등 역이란 그 덕을 말하는 것인데 무문 뭐 이거 들고 나는 문이 없는 것이죠. 그런 것이 없이 통정 실제에 여기서 정은 실제를 말합니다. 실제 관통하고 문에 그 내부가 없는 그런 것에 신령스럽게 간직되며 사통의 광명 환하게 빛이 나고 그래서 역을 본받아서 절기 이게 정색 절을 뭐라고 번역할까? 24절기인가? 이 절은? 계절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계절. 예. 그 계절 또는 저는 계절이라고 번역을 했던 것 같아요. 계절을 세우고 천지가 환하게 밝으며 해와 달과 별들이 펼쳐지며 팔개가 뒤섞여서 거기서 차례 매김되고 율력이 조화롭게 배열되고 다섯 가지 행성이 차례로 궤도를 돌게 됩니다. 이게 이제 역에 대한 첫 번째고 변형야자 기라고 말하죠. 천지는 변하지 않고 천지가 변하지 않으면 기를 통할 수가 없다. 오행이 그 순서를 잃어버리게 될 것이고 사시가 다시 폐기될 것이다. 쭉 이렇게 해서 변형을 얘기했고 불력자 기위야 바뀌지 않는 그 자리 지위이다. 천은 위에 있고 지는 아래에 있고 임금은 남면하고 신하는 북면하고 이런 것들. 그러므로 역이란 천지지 도이고 근본지 덕이며 만물지 보이다. 지제라 여기요 지극하도다 여기요. 그러므로 역이란 천지의 도이고 근본의 덕이며 만물의 보배이다. 지극하도다 여기요. 이렇게 이제 역 위에서 역을 분화했죠. 그래서 1번 역의 덕을 말하는 것이고 정연의 추석 따라 정리하면 통정무문 장신문회는 역의 무의한 성질을 말하는 것이다. 광명사통 입절까지는 역을 본뜬 것이 적연 무의함을 말하는 것이다. 천지 람명 토설은 팔개가 지석회로 배열된 것 차례한 것을 의미하고 율력 어쩌고저쩌고는 만물의 운과 만물됨이 역의 덕을 얻음을 말한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이런 역의 덕은 무의이고 무의를 얻어 천지 오성 만물이 운행한 만물됨을 말한 것이다. 두 번째, 역은 길을 말하는 것이다. 천지가 변하지 않으면 길을 통할 수 없음을 말하고 오행사시가 소식하는 내용을 서술하고 있다. 3은 불력과 위를 말한다. 이 내용은 천지의 자리와 군신투자의 자리를 말한다.
사는 전체적인 결론으로 역은 천재 도의자 근본의 덕이며 만물의 보배라고 합니다. 역을 덕기 위로 구분해 서술하는 것은 역을 통해 천지 만물의 구조와 변화를 묘사하려고 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은 태역과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있지 않다. 만약 위의 서술들이 태극 이후 역, 태극생 천지 이후의 내용이라면 태역에서 태극으로 일관된 기의 흐름을 잇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자, 무슨 말씀을 드린 거냐면 태역에서 태극으로 쭉 이어진다면 이걸 이어지게 하려면 키 개념이 전제되어야 하고 이 과정 전체가 키의 흐름이거나 키의 변화여야만 이 논리가 성립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여기 건착도는 태극과 천지의 관계를 말하고 있다. 공자왈 역시어 태극, 태극 분 이 위이 고생천지, 천지유 춘추 하동지절 고생사시, 사시 가규 음양 강유 지분 고생팔계, 팔계성열 천지지 도립 래풍 수와 산택지 상정의 이랬네요. 공자가 말하였다. 역은 태극에서 시작한다. 태극이 나뉘면 둘이 된다. 그러므로 천지를 생성한다. 천지에는 봄, 가을, 여름, 겨울의 계절이 있다. 그러므로 사시를 생성한다. 사시에는 각각 음양, 강유의 나님이 있다. 그러므로 팔계를 생성한다. 팔계가 배열되면 천지의 도가 서게 되고 우레와 바람과 물과 불과 산과 연못의 상이 정해진다 라고 말한다. 이때 이 문장에서 역은 태역이 아니라 태극으로부터 시작하는 역이다. 따라서 이 역으로부터 천지, 사계, 음양, 강유, 팔계가 나온다. 따라서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태역, 태극의 전 과정임을 알 수 있다. 앞에 도식을 가져와서 보면 태역, 태극을 이렇게 나눌 수 있다. 태역, 태초, 태시, 태소, 태극, 천지, 사시, 음양, 강유, 팔계, 태극군이 팔계 이렇게 되는 거죠. 이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지금 여기 둘로 쪼개진 거잖아요. 쪼개진 거잖아요. 여기 둘로 쪼개진 건데 이 둘로 쪼개진 것 역을 둘로 쪼갠 것을 어떻게 봐야 하고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가가 문제인 거죠. 그래서 무인역, 유인역. 그래서 이거는 태역일 거고 이거는 태극에서부터 천지, 사시, 그 다음에 음양, 강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 태극을 일로 보면 천지가 되었으니까 음양이 2가 되겠죠. 2가 되고 이건 또 4가 되고 8이 됐네요. 8. 그러면 음효, 양효라고 해보고 이걸 사상이라고 해보고 이건 8괴라고 해보면 이걸 태극이라고 하고 설계전에 역유 태극하니 시생양이하고 양이생 사상하고 사상생 팔계하니라 하는 내용하고 가까워졌어요. 그렇죠? 배사자의 얘기가 가까워졌죠? 그럼 이건 유의 역이에요. 유의 역. 유의 역인데 이 무의 역은 태역부터 태시 아니 태초 아니 끝에 태소, 태질. 그래서 여기 혼돈. 이게 무의 역이란 말이에요. 태소까지. 여기서 태소까지. 이게 태소예요, 태소. 태소까지. 그럼 이제 색깔 보고.
역시어 태극이라고 말하는 문장은 유의 무적이겠죠. 유의 태극이겠죠. 역시어 태극이라는 말은 유의 태극이에요. 근데 앞에 내용을 보면 무의 역학이란 말이에요. 유의 역이고, 무의 역. 만약 저 무의 역과 유의 역을 저렇게 구분해서 이 무의 역을 선천이라고 말하고 이걸 후천이라고 말하면 후천역, 선천역 이라고 말하고 그 개념의 구분은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저 무의 역을 복희씨 역이라고 하고 저 유의 역을 문왕의 역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실제로 북송시대의 학자들의 질문이었죠. 이 내용을 어떻게 구분하고 어떻게 정리해야 할까가 소강절, 주희 이런 사람들의 질문이었어요. 그래서 만들어지는 게 소강절에서 선천역과 후천역 개념이 만들어지죠. 소강절은 저 문제 때문에 선천역이라는 개념과 후천역이라는 개념을 만들어냅니다. 자, 일단 그래놓고 보면 다음 문제 볼게요. 역기어 무, 종무, 이비유, 유리. 이게 내가 보니까 저형인데 약으로 써놨어. 내가 계속 약으로 쓰는 건데. 이 문장에 보면 태역에서 태극이 되고 키에서 형이 되고 형이 상이 되고 상에서 수가 되는 구조와 같아져요. 이런 걸 쭉 붙여보면. 그러면 결국 뭐라고 얘기를 할 수 있냐면 한 대의 역의 안에서의 역학은 어쨌든 기론을 중심으로 태극 이하의 추역의 근거를 설명하려고 태역이라는 것을 가져오는데 이 태역으로부터 우주 발생론을 역학 관점에서 이렇게 무인역과 유인역으로 쭉 서술하려고 노력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송대에 오면 선천역, 후천역으로 규정이 돼요. 그래서 이 상수역과 도수역을 이 역학의 관점하고 주역참동계하고 관점하고 결합해서 정리하는 사람은 제가 보기에는 주의하고 서명밖에 없어요. 조선시대 서명밖에 없어요. 새롭게 정리할 사람은 여기에 있는 사람 누구가 하겠죠. 나는 뭐 이따위 재미없는 거 안 해. 재미없어. 자, 이제 여기 태역과 도가 여의 관계를 다뤄봅시다. 지금까지 정리한 여기의 태역, 역의 성격은 현재 우리가 아는 추역과 다르다. 우리가 이렇게 아는 추역에는 우주 근원이라든가 우주 발생론이 없다. 그런데 여기에는 태역을 통해 우주 만물의 근원을 말하고 태극 역을 말함으로써 추역 이전의 역을 언급한다. 이 점은 맹의 경박의 역이 비록 음양론에 기초해 계기설로 천지 만물의 운동과 변화를 말하지만 이들 사유 안에서는 우주 발생론이 없는데 그 다음에 그들이 역의 맹이나 경방의 역에 근거가 되는 것을 말하지 않는데 왜 여기에는 추역 혹은 태극역의 근원을 말하고 있는가? 단순히 역학사에서 여기가 서한 초기의 건문역과 도가역을 결합했다고 정리하고 말 일인가? 이렇게 정리해버리고 끝낼 일일까? 그럼 도대체 도가역의 그러면 어땠나? 왜 도가역은 추역을 따르지 않는가? 도대체 도가역은 어땠나? 이 질문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 질문의 순서를 바꿔서 도대체 도가역은 무엇인가? 도가역은 어떠한 흐름을 갖는가? 질문해보자. 13쪽입니다. 도가의 용어들과 여기의 용어들. 앞에서 인용한 여기의 원문에서 태역, 태초, 태시, 태소는
대체로 도가계열책에서 사용되는 용어이다. 태초, 태시 봅시다. 태초 유무, 무유무명, 장자천지편에 나오죠. 처음에는 무만 있었다. 무에는 뭐 이름이 없었다. 계고 태초, 인생의 무, 형의 유. 옛날 아득한 처음을 이렇게 상고해보면 사람은 무에서 생겨났다. 유에서 형태가 나타났다. 배남자 저는 이게 이제 도가계열책에서 태초라는 용어가 이렇게 쓰인다 이 말이죠. 태시, 태시어, 태시지시, 태초지선, 빙빙, 침침, 비박, 무단, 양웅의 격영부라는 책에 나와요. 태초의 시작, 태초에 앞서서는 뭐 돌돌돌 아득하고 깊고 그래서 어떠한 단수도 두루 갖추고 있지 않다. 어떠한 단수도 없다. 두루 갖추었지만 어떠한 단수도 없다. 태소, 명백태소, 무의, 후, 박, 체본, 포신, 이유어, 천지지, 번. 태소를 밝게 하면 그것은 무의하여 통나무처럼 된다. 몸체는 근본이 되는데 신을 껴안고 있어서 천지의 울타리를 떠돌아다닌다. 기총명, 총명함을 버리고 태소로 되돌아가야 한다. 회남자, 정신, 흥, 태역, 관, 태역지, 손익회, 람, 노시지, 기복, 태연부. 태역에서, 후태역에서 손익을 살펴보고, 노자의 기복이라는 것은 아마 뭐, 안심처 또는 핵심처를 펼쳐본다. 도가계열의 책에서는 여기에 사용된 용어들을 확인할 수 있다. 여기는 이들 책에서 사용된 용어를 끌어와 역과 결합하고 있다. 그런데 도가계열에서 이들 용어는 우주의 발생과 연관되어 사용되고 있기에 여기에서 우주 발생론으로 이들 용어를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여기에서 우주 발생과 운동을 수리적으로 말한 내용에서 다시 도가계열의 내용을 만날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수를 가지고 역을 설명한 내용이 나오죠. 이 내용은 다시 도가 내용들과 결합된다. 태일, 태극, 일 또는 무. 태일이나 태극, 일, 무라는 용어는 여기에서 우주의 본원을 설명할 때 사용한다. 여기 근본 착도에 보면 천본어 일이 립, 일위, 수원. 하늘은 일에서 근본하여 립, 세워지는데 일은 숫자의 근원이다. 태역 시저, 태극성, 근본행, 근본이성, 태극 대성. 태역이 비로소 나타나면 태극이 성 이루어지고 태극이 이루어지면 근본이 운행한다. 근본이 이미 이루어지면 태극이 크게 이루어진다. 태극유, 지극성, 임극령, 천유태극, 지유태강, 역기무, 종무이뷰. 태극은 유이고 태극이 있으면 지극이 성 이루어지고 임극이 명, 신령해진다. 하늘에 태극이 있고 땅에는 태강, 이 강이라는 것은 영역, 경계 이런 거니까 땅에는 큰 영역이 있게 된다. 역은 무에서 시작하고 무로부터 유로 들어간다. 여기 근착도 역변이 위 1, 1변이 위 7, 7변이 위 9, 구자, 기변지 궁, 내후, 변이 위 1, 일자, 형변지 시, 태일, 취, 기수이, 행구궁, 역, 시어, 태극, 분이 위 2, 고, 생천지, 고, 역, 시어 1, 분어 2, 통어 3, 네모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4, 성어 5,
종어상. 역은 변하여 1, 하나가 되고, 하나가 변하여 7, 7이 되고, 7이 변하여 9가 된다. 불안, 희가 변하는 것의 끝머리다. 그 변화가 끝에 이르면 다시 또 변화를 해서 1이 되고, 1이 되는데, 1이란 형체 변화의 시작이다. 태일은 그 숫자를 취하여 구궁에 행한다. 역은 태극에서 시작하고 태극은 나뉘어 둘이 되고 그러므로 천지를 낳고 그러므로 역은 1에서 시작하고 나뉘어면 둘이 되고 3에서 통하고 통하게 되고 4에서 뭔지 모르겠어요. 성어 5에서 무성하며 상에서 끝이 난다 라는 문장들이 여기에서 쭉 사용되는데 이 인용문에서 등장하는 1, 태극, 태일, 무는 모두 도가계열의 책에서 주요한 개념이다. 도가계열의 책에서 이들 개념은 대체로 우주의 본원을 설명할 때 주로 사용한다. 도가계열의 책에서 이들 용어가 사용된 예는 아래와 같다. 태일, 형허, 장자, 여러구, 중왕자, 태일지, 위, 할간자, 건지, 상, 무유, 주지, 태일, 장자, 천하편. 그것을 세우기를 항상 무와 유로 하고 그것을 주관하기를 태일로 한다. 통봉, 천지, 혼돈이 박, 미조의 성물, 위지, 태일. 그럽니다. 천지와 동일하게 통하, 반통하고 그것은 혼돈이 통나무가 됐는데 만들지 않아도 만물을 이루느니 이를 일러 태일이라고 한다. 변합니다. 제 태극기 선이 불이이고 제 육극지 하 불이 힘. 태극보다 앞서 있지만 높지 아니하고 육극보다 아래 있지만 깊지 아니하다. 인류어 태극지 상 변합니다. 이렇게 해서 계속 이런 용어가 써요. 다음 15쪽을 보면 노자 얘기죠. 습자, 덕일자, 천, 덕일이 청, 지, 덕일이 정, 신, 덕일이 령, 곡, 덕일이 영, 만물, 덕일이 생, 후왕, 덕일이 천하정. 옛날에 이를 얻으면 하늘이 이를 얻어서 맑고 땅은 이를 얻어서 안정되며 신은 이를 얻어서 신령스럽고 계곡은 이를 얻어서 가득 차며 만물은 이를 얻어서 생겨나고 왕들은 이를 얻어서 천하가 안정된다. 도생의 일생이 이생삼 삼생 만물 노자 일지속이 유일이 미형 일이 일어나는 바는 하나가 있는데 형체가 없는 것이다. 천지여와 병생 만물여와 위일 천지가 나와 더불어 함께 생겨나고 만물은 나와 더불어 하나가 된다. 성유 소생 왕유 소성 개 원어일 성인이 생겨나거나 왕이 성업을 이루거나 폐업을 이루거나 모두 다 일에서 일어난다. 유일이 유기 유일이 유의 일이 있게 되면 기가 있게 되고 기가 있게 되면 의지가 있게 된다. 할간다. 명일자 황 일이 밝은 것이 일을 밝게 하는 것이 황이다. 이래하자 만물지보냐 변합니다. 소위 무영자 일지위야 소위 일자 무필합어 천하자 변합니다. 이른바 형태가 없다는 것은 일을 가리킨 것이다. 일이란 짝할바 천하에 짝할바가 없는 것이다. 그 다음에 무에 대해서 천하만물 생어 유생어 무 노자 찰기시 본무생 비도무생야 이본무형 장자 유유자자 유무야자 장자 희야자 허이 대물야 장자.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은 도가계에서 주로 본원이거나 근원이거나 우주의 근본이거나를 설명할 때 사용되었던 개념들이에요. 근데 이 개념들이 역위, 한나라 시대 역학인 역위의
쭉 가져와서 사용되는데 그 사용 용례나 방식들은 우주의 근원, 우주 만물의 발생론적 근원으로 그대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한나라 시대 때 역위라는 것들이 주역과 다른 태역을 만들면서 역학으로 우주 발생론을 설명하기 시작하는데 그때 도가계열의 사유, 도가계열의 역학을 끄집어 와서 결합하면서 우주 발생론적 사유를 말하고 그 근거, 주역의 근거로 태역을 말한다 라고 정리를 할 수 있겠네요. 잠깐 쉬겠습니다.